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SP라고 불리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유퀴즈를 볼 때 게스트가 유재석님만 보고 조세호님은 안 봐주는 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얘기할 때 대화에서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이 생길까 혼자서 마음이 바쁜 사람이라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웹툰 작가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얘가 HSP거든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내가 HSP 감별사인데 내가 보기엔 너도 나랑 똑같은 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SP가 뭐냐 했더니 매우 예민한 사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내가 그런가 싶고, 또 친한 친구가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말해준 거니까 화가 나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예민이란 단어를 솔직히 긍정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막 까칠할 것 같고 사람들 피곤하게 불편하게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친구가 진짜 감별사가 맞았구나, 나는 정말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진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HSP에 대한 제 생각과 나름의 해결법을 나누어 드릴 건데요.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 성격을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HSP란 무엇이냐? 요즘은 사실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감각이 매우 예민하고 감정 몰입 정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엄청 까칠하거나 병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외부의 감각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기질인 거죠. 당연히 신미아는 따라올 거고요. 전 세계 사람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에 HSP 테스트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테스트들이 나와서 간이 검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각이 예민하다라는 말보다는 감각의 해상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예민하다라는 말이 어감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해상도라는 말이 제 생각을 더 잘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먼저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 저는 눈부신 거에 정말 약해서 햇빛이 있으면 거의 눈을 뜨질 못해요. 밝은 자연광에 찍은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눈을 감거나 찡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늘 안에서 찍어도 그래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에 예민해서 어떤 카페를 갔는데 시끄럽다? 그럼 즉시 돌아 나와요. 시끄러운 게 싫어서 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봐줄 때였는데, 애기들은 원래 신나면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들으니까 두통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얼른 껴서 살아남았었죠. 그 외에 매운맛에도 약해서 매운 걸 먹으면 좀 힘들어하고요. 꽃집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한 향을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도 후각은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염이 좀 심해서요. 비염 실드가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누군가가 제게 공격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에 많이 취약해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표정, 그 눈썹, 그 눈동자의 움직임, 방 안의 진동, 귀를 먹먹하게 하는 소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뇌에서 재생이 돼요. 그렇게 몇몇 기억들은 사실 지금도 제게 트라우마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10대, 20대 때는 스스로 둔감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방어기제였던 것도 있지만 제가 취향 자체는 까탈스럽지 않고 무엇보다도 되게 잘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뭘 먹었는데 맛이 좀 없어요. 뒷맛이 허전해? 그걸 느꼈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혹은 내가 느끼기엔 이 공간이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일행들이 여기 괜찮다라고 하면 그래 그래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느낀 그 감각을 안 믿고 억압하기도 하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제가 예술을 하게 된 것에 이 높은 해상도의 감각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감각의 해상도가 높은 분들 중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취미로라도 그리고 만들고 하는 창작을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자, 창작자, 예술가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어디서 오죠? 무언가를 감각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HSP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욕구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먹어봐 라고 하고 싶고, 어떤 웹툰이 너무 재밌으면 친구한테 가서 이거 재밌어 꼭 봐 하고 영업을 하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인들보다 감각의 해상도가 높아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혹은 언어 따위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어떤 미묘한 감각적인 느낌, 그걸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위안과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만 느끼는 어떤 해상도 높은 감각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떨떠름하게 그랬어?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각을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는 건 내가 나의 감각을 수용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나 예민한 사람인 거 인정해. 창작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창작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은 없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아끼고 챙겨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믿어주고 감정을 알아줘라. 본인의 그 높은 해상도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이정표로 삼으세요. 남의 말, 평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잣대들, 그것들보다 여러분의 감각을 제일 먼저 신뢰하세요. 어떤 자리가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계속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절대 그 감각과 그 감각 정보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머리로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내가 예민해가지고 내가 이 성질머리를 고쳐야 좀 먹고 살지. 이렇게 억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옛날에 어떤 친구 둘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제 작업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세게 준 적이 있어요. 머리로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저를 힘을 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지치게 하고 위축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은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너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서 자극을 주려는 거잖아. 너가 잘했어야지 라면서 스스로도 절 갉았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나만은 나의 감각을, 나의 감정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서운했구나. 이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보세요. 스스로한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오그라들더라도 이름도 한번 불러봐 주세요. 도노야, 기분이 나빴구나. 뭐가 기분이 나빴어? 어떤 감정이었어? 물어봐 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감각을 믿어주라는 말이 상대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 감정과 감각을 상대한테 꼭 표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감각을 믿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안아주는 거예요. 관계는 그 다음에 원한다면 조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감각을 꼭 믿으세요. 두 번째, 나부터 챙겨라입니다. 많은 HSP 분들이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등한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조해서 그들을 먼저 우선시해주곤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이후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올 때 유사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 아이에게 씌워주라는 방송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으로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타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건강에서 나옵니다. 내가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만 타인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는 환경, 사람에게서 멀어지기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자신에게 공감해주거나 최소한 경청해주는 사람들로 채우세요. 어지러운 소식에 구태여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마세요. 예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글들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나부터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놓아버릴 줄 아는 능력, 몰입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를 할 줄 아는 능력, 그게 갖춰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봐야 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같이 바꾸기 어려운 환경도 있죠. 그럼에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시도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어떻게 해도 그 환경에서 지금은 벗어날 수가 없다. 도망칠 공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환경을 훈련의 장으로 삼아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법, 즉 처세를 배워보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처세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건 원하는 걸 얻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걸 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의 없이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럴 때마다 일일이 고통받고 일일이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적당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늘리는 것, 그것에 주력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오은현 선생님도 하셨었죠.
이제 환경을 새롭게 정의해보세요. 여긴 내가 고통받는 곳이 아니야. 놀이판이지. 여러분, 게임이란 건 계속 재도전할 수 있죠. 롤에서 한 판 졌다고 다음 판이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재도전을 하다 보면 점점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이 환경 자체를 나의 놀이판으로 삼아보는 거예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시도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 일은 아닌데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호들갑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잘하는 건데요. 이때 명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객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점점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노하우가 쌓인다는 겁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저서 내면 소통에 따르면요. 명상을 함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인간의 고등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무섭거나 기분이 나빴던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라고 나한테 질문해주라고 한 것도 일종의 명상과 비슷한 거거든요. 나를 객관화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게 되고 내가 편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 나의 환경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기입니다. 외부 자극에 시달리는 HSP는 그 감각을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안 좋으면 그 시각 정보를 나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누군가의 말투가 살짝 무뚝뚝해졌다면 그걸 보고 화가 났다고 느끼고 나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내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감정이란 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압도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구름이라면 저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가렸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건 아니죠. 뭉게구름이든 먹구름이든 결국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감정과 감각을 잘 수용해 주시고 알아주세요. 다독여주세요. 그럼 구름은 자연스럽게 거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HSP라고 불리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그 정도인가? 아닌데? 이러면서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검사를 해봤는데 뭐 좀 예민하다고나 한데 HSP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검사에서 HSP로 나왔네 안 나왔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너무 예민해서 불편하다 혹은 아니다 그것뿐인 거죠. 만약 맞다고 하신다면 그 특성을 잘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현대사회가 HSP로서 살아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감각 과부하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모든 특성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내가 잘 관리하고 챙겨줄수록 나의 그 예민한 기질은 장점으로 나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민함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안아주세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그 예민함을 사랑해주세요. 그 예민함을 사랑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 꾸준히 자신의 주변을 가꿔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신의 예민함을 자신의 좋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을 하거나 콘텐츠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창작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노였습니다.